뼈에는 우유가 최고지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우유 한두 잔을 꼭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정말 안타깝게도 우유 한두 잔으로는 텅 비어가는 우리의 뼈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유보다 칼슘이 무려 10배나 더 많이 들어간 우리 몸의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음식들은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40년간 오직 노년의 건강한 식생활만을 연구해온 의학 박사 오혜숙입니다. 제가 평생을 환자들을 돌보며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단백질만 열심히 챙기고 정작 중요한 칼슘을 놓치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뼈가 약해지면 처음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시큰거리다가 나중에는 살짝 넘어졌을 뿐인데 뼈가 주저앉아 그대로 자리에 눕게 됩니다. 한번 자리에 눕게 되면 근육은 하루가 다르게 빠져나가고 결국 다시는 내 두 발로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끔찍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의 뼈는 혈관이나 다른 장기들보다 훨씬 더 정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음식만 넣어주면 금세 다시 단단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아주 쉽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만 끝까지 들으시면 우유보다 칼슘이 10배나 많은 음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칼슘을 뼈에 콕콕 박히게 하는 황금 식단은 어떻게 짜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비싼 약이나 영양제에 더는 기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이 순간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여기는 다시 청춘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우리가 믿었던 우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제가 이토록 강조하는 걸까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흡수율에 있습니다. 칼슘이란 영양소는 참으로 까다롭고 도도한 성분입니다. 우리가 칼슘을 100만큼 먹어도 우리 몸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주는 건 고작 30이 될까 말까 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뼈는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칼슘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르신 10분 중 8분이 하루에 필요한 칼슘의 절반도 차에 드시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칼슘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에서 칼슘은 단순히 뼈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심장을 뛰게 하고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등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에 반드시 필요한 생명의 불씨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걸로 칼슘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유일한 재산인 우리 뼈를 허물어서 칼슘을 빼내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다 보면 단단했던 뼈에 바람든 무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이 찾아오는 겁니다. 골다공증이 정말로 무서운 이유는 골절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무서운 것은 고관절 골절입니다. 한번 부러지면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고 그저 누워만 계시다가 다른 병까지 얻어 고생하시는 분들이 열에 서너시나 됩니다. 그런데 왜 유독 나이가 들면 칼슘이 더 부족해지고 뼈가 약해지는 걸까요? 여기엔 3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칼슘을 잘 녹이지 못하게 되고, 둘째, 우리 피부가 햇볕을 받아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젊었을 때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뼈를 보호해주던 여성 호르몬이 사라지면서 뼈의 칼슘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조건 자체가 불리하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지혜롭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뼈 건강은요, 혈당처럼 이것저것 가려먹고 힘들게 살 빼야 하는 그런 복잡한 싸움이 아닙니다. 뼈는 아주 단순하고 정직해서 그저 채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떠먹여 드리듯 알려드릴 테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기준점을 잡기 위해 우유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유 한 컵에는 칼슘이 약 200mg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하루에 적어도 700에서 1200mg의 칼슘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유로만 채우려면 하루에 너덧 잔, 많게는 6잔을 마셔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매일 그렇게 마시기도 힘들 뿐더러 우유만 드시면 속이 부글거리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해야 하는 분들도 많으시지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우유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효과적인 음식들을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십시오. 자, 드디어 여러분의 텅 빈 뼈를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채워줄 보물 같은 음식들을 알려드릴 시간이군요. 제가 40년간의 연구를 통해 효과를 확인하고 또 확인한 그야말로 칼슘 덩어리 음식들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지금 바로 냉장고 문을 열고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칼슘 보약은 바로 칼슘의 왕 멸치가루입니다. 멸치가루 100g에는 칼슘이 무려 900에서 1900mg이나 들어있습니다. 우유의 10배가 넘는 양이지요. 그런데 이 좋은 멸치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있나요? 보통 간장이나 고추장에 올리고당까지 넣어서 달고 짜게 볶아 드시지요. 그렇게 드시면 뼈에 좋자고 먹는 멸치 때문에 오히려 몸에 안 좋은 나트륨과 당을 더 많이 드시게 됩니다. 또 나이가 들면 이가 약해져서 딱딱한 멸치를 씹는 것 자체가 고역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현명한 해결책은 바로 가루로 드시는 겁니다. 한 끼에 딱 한두 숟갈 15g 정도면 200에서 300mg의 칼슘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뼈를 채우는 밥입니다. 따뜻한 밥에 멸치가루 2숟갈, 들기름 1숟갈, 통깨 솔솔 뿌려서 여기에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풍부한 계란 반숙 하나 곁들여 김에 싸서 드셔보세요. 맛도 맛이지만 뼈에 좋은 영양소가 꽉 들어찬 최고의 보약밥이 됩니다. 혹시 사 드시는 게 부담되시면 집에서 만들기도 아주 쉽습니다. 멸치머리와 내장을 떼어내고 마른 팬에 비린내가 날아갈 때까지 볶아주세요. 그걸 식혀서 믹서에 곱게 갈면 끝입니다. 두 번째 칼슘 보약은 채소계의 숨은 보석 케일입니다. 케일 100g, 즉 2% 한 20장 정도면 칼슘이 200mg이나 들어있어 우유의 2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흡수율입니다. 케일의 칼슘 흡수율은 무려 50%나 됩니다. 흔히 칼슘이 많다고 알려진 시금치의 흡수율이 고작 5%인 것과 비교하면 10배나 효율이 높은 셈이지요. 한번 드실 때 손으로 크게 한두 줌, 2% 20장 정도면 200에서 300mg의 칼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맛있는 별미 반찬 하나 알려드릴게요. 케일 들깨 무침입니다. 케일을 끓는 물에 3분 이내로 살짝 데쳐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꼭 짜주세요. 거기에 들깨가루 1숟갈, 들기름 1숟갈, 액젓 1숟갈, 다진 마늘 약간 넣고 조물조물 무치면 고소한 맛이 일품인 맞는 칼슘 반찬이 완성됩니다. 세 번째 칼슘 보약은 조금은 낯설지만 아주 강력한 지원군 치즈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보다 뼈가 튼튼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치즈 덕분입니다. 딱딱한 파마산 치즈 같은 숙성 치즈는 100g에 칼슘이 1000mg이나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지요. 대신 마트에 가면 하얗고 네모난 칼슘 강화 치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치즈는 한 장에 무려 500mg의 칼슘이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루 2장이면 하루치 칼슘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치즈는 달걀이나 브로콜리처럼 비타민 D와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과 드시면 흡수율이 올라가지만 절대로 콩 종류와는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치즈 속 칼슘이 콩의 피틴산이라는 성분과 만나면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치즈와 두부를 한 요리에 같이 넣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칼슘 보약은 콩이 우리에게 주는 고마운 선물 두유입니다. 먼저 칼슘 강화 두유는 우유만 마시면 속이 불편한 분들에게 최고의 대안입니다. 일반 두유 말고 꼭 포장지에 칼슘 강화라고 쓰인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런 두유는 한 컵에 280mg까지 들어있어 우유와 비슷하거나 더 많습니다. 드시기 전에는 칼슘이 가라앉아 있을 수 있으니 꼭 잘 흔들어 드세요. 마지막 칼슘 보약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다 똑같은 두부가 아닙니다. 포장지를 뒤집어서 황산 칼슘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게 바로 뼈로 가는 진짜 칼슘 두부입니다. 이런 두부는 반 모만 드셔도 190mg 정도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부를 브로콜리나 파프리카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요리해 드시면 칼슘 흡수율이 더욱 좋아집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멸치가루 2숟갈, 케일 20장, 칼슘 치즈 1장, 칼슘 두유 1잔, 칼슘 두부 반모. 이 중에서 하루에 서너 가지만 골라서 꾸준히 챙겨 드셔보세요. 이렇게 먹는 방법과 궁합까지 제대로 알고 드셔야 먹은 만큼 뼈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뼈에 좋다는 음식들을 잘 알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칼슘을 입에 넣어도 우리 몸이 그 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드신 귀한 칼슘 한 톨 한 톨을 뼈까지 무사히 배달하는 아주 중요한 5가지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 잘 들으십시오. 첫째, 우리 몸의 칼슘 길잡이 비타민 D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비타민 D는 우리가 먹은 칼슘의 손을 꼭 붙잡고 장까지 무사히 이끌어주는 안내자와 같습니다. 가장 좋은 비타민 D는 바로 햇볕입니다. 하루에 15분 정도만 따뜻한 햇볕을 쬐시면 우리 몸이 알아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집 안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다면 달걀 노른자나 연어 같은 음식을 통해서라도 꼭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칼슘의 흡수를 돕는 고마운 친구들과 함께 드십시오. 풋고추나 귤, 레몬에 들어있는 많은 비타민C는 칼슘이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식초나 레몬즙처럼 새콤한 맛을 내는 성분들도 칼슘을 더 잘 녹게 만들어서 흡수를 쉽게 만들어주지요. 그래서 두부 요리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거나 멸치볶음에 풋고추를 곁들여 먹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셋째, 칼슘을 쫓아내는 무서운 도둑들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바로 짜게 먹는 습관, 그리고 커피와 탄산음료입니다. 짠 음식은 우리 몸의 칼슘을 붙잡아서 소변으로 함께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탄산음료도 마찬가지로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커피는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줄이시고 목이 마를 때는 물이나 보리차를 드시는 것이 뼈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넷째, 뼈를 깨우는 신호,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세요. 운동이라고 해서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힘든 운동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가볍게 동네를 한 바퀴 빠르게 걷거나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걷고 움직여주면 우리 몸에 주인님이 뼈를 쓰시는구나, 어서 칼슘을 뼈로 보내라 하는 신호가 전달됩니다. 하루 30분씩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뼈의 기둥이 되는 단백질을 적당량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뼈의 철골 구조를 만드는 재료와 같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이 가서 붙을 자리가 없고 반대로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칼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루에 자기 체중만큼,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시면 60g 정도의 단백질을 드시는 겁니다. 두부나 생선, 달걀, 기름기 없는 살코기 같은 좋은 음식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만 기억하고 지키시면 똑같은 음식을 드셔도 뼈로 가는 효과는 몇 배나 더 커집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씩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십시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분들의 골밀도를 실제로 높여드린 하루 보약 밥상을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 하루 3끼 맛있게 드시면서 하루에 필요한 칼슘 1000mg을 거뜬히 채울 수 있습니다. 먼저 아침에는 잠자던 우리 몸의 뼈를 부드럽게 깨워주는 식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칼슘 폭탄 오믈렛입니다. 달걀 2알을 그릇에 곱게 풀어 소금, 후추로 살짝 간을 해주시고요.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반으로 자른 방울토마토 5-6개를 살짝 볶아주세요. 그 위에 달걀물을 붓고 가장자리가 익기 시작하면 칼슘 강화 치즈 1장을 잘게 찢어 솔솔 뿌려줍니다. 불을 약하게 줄이고 뚜껑을 덮어 치즈가 사르르 녹아내리면 반으로 살짝 접어 그릇에 담아내면 끝입니다.
여기에 칼슘 강화 두유 한 잔, 사과 반쪽을 곁들이면 이것만으로도 아침에만 400에서 500mg의 칼슘을 드시는 겁니다. 달걀의 비타민 D가 치즈의 칼슘을, 토마토의 비타민 C가 또 한 번 밀어주니 찰떡궁합이 따로 없지요. 점심에는 활력을 더하는 든든한 한식 밥상을 차려보겠습니다. 고등어 한 토막을 노릇하게 구우시고요. 밥은 앞에서 알려드린 멸치가루 칼슘밥으로 준비합니다. 여기에 국물이 빠지면 섭섭하지요. 케일 두부 된장국을 곁들입니다. 구수한 멸치 육수에 된장을 풀고 두부 반모를 썰어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두부가 익으면 마지막에 케일 한 줌을 넣고 숨이 죽을 정도로만 2분 정도만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케일은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꼭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드시면 점심 한 끼에 300mg 이상의 칼슘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고등어의 비타민 D가 밥과 국에 있는 칼슘을 뼈로 착착 옮겨줄 겁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보약을 드셔야지요. 두부버섯 들깨탕과 청경채 달고기 볶음을 추천합니다. 들깨탕은 멸치 육수에 두부 반모와 좋아하시는 버섯을 넉넉히 넣고 들깨가루를 서너 숟갈 풀어 보글보글 끓여주시면 됩니다. 반찬으로는 닭고기살을 청경채, 양파와 함께 굴소스를 살짝 넣어 볶아주세요. 청경채는 숨이 죽지 않도록 마지막에 넣고 센 불에서 빨리 볶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드시면 저녁에도 300mg의 칼슘을 거뜬히 채울 수 있습니다. 두부와 버섯, 들깨, 칼슘 삼총사가 뼈를 채우고 닭고기와 청경채가 근육까지 지켜주니 이보다 더 완벽한 저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루 3끼를 챙겨 드시면 어느새 1000mg의 칼슘이 우리 몸에 꽉 채워지는 겁니다. 혹시나 식사를 한 끼 걸러서 마음이 불안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지혜로운 간식이 있으니까요. 가장 쉬운 것은 칼슘 강화 두유 한 잔입니다. 이것만으로도 200mg은 채울 수 있고요. 또는 시큼한 그릭 요거트 100g에 볶은 검은 콩 한 줌, 아몬드 한 줌을 섞어 드셔보세요. 이렇게만 드셔도 우유 한 잔보다 많은 260mg의 칼슘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뼈 건강을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요. 특별한 약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먹는 맛있는 밥상 위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단까지 다 알려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2가지만 제가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박사님, 뼈에 좋다는 사골국을 푹 고아 먹는 건 어떤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골국이 뼈에 좋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사골국에는 뼈의 주성분인 칼슘보다는 연골에 좋은 콜라겐이나 지방이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국물에 녹아나온 인 성분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 뼈 건강을 위해서는 사골국을 보약처럼 드시기보다는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을 챙겨 드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음식 챙겨 먹기 힘든데 그냥 칼슘 영양제 하나만 먹으면 안 되나요? 물론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 40년 연구의 결론은 음식이 곧 약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슘은 비타민, 마그네슘 같은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흡수율이 훨씬 자연스럽고 높습니다. 반면 영양제만 단독으로 드시면 변비나 속쓰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가장 좋은 것은 오늘 알려드린 식단을 기본으로 하시되 부족한 부분만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영양제는 절대 식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저와 함께한 이야기가 어떠셨습니까? 뼈 건강, 이제는 막연하게 두렵지만은 않으시지요? 우리는 오늘 뼛속을 채워주는 5가지 보약 음식에 대해 배웠고 그 좋은 영양소들을 뼈에 착 달라붙게 만드는 5가지 핵심 비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차려 먹어야 하는지 하루 보약 밥상까지 함께 살펴보았지요. 제 40년 연구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거창한 약이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따뜻한 밥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연구소를 찾아오셨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골밀도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지긋지긋하던 허리 통증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손주들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습니다. 하시며 기뻐하실 때 저는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뼈는 생각보다 훨씬 정직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금방 반응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밥상에 두부 반 모라도 먼저 올려보는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10년, 20년 뒤를 바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지혜를 부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심코 공유한 이 영상 하나가 허리 통증으로 밤잠 설치는 내 형제, 내 친구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내 뼈를 다시 살립니다. 그 다짐 한마디가 여러분에게는 꾸준히 실천할 힘을 주고 다른 분들에게는 나도 할 수 있다는 따뜻한 용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순간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청춘의 오혜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